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교육 방법 및 교육공학 강의를 맡은 강영순입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제1장 교육 방법과 교육공학의 이해를 배우겠습니다. 제1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교육 방법의 이해, 2. 교육공학의 이해, 3. 교육 방법과 교육공학의 관계입니다. 강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제1장 첫 번째 내용 교육 방법의 이해에 대해 살펴보고 2부에서는 두 번째 내용 교육공학의 이해, 그리고 세 번째 내용 교육 방법과 교육공학의 관계를 중심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 방법과 교육공학의 개념 및 발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이해하며 두 영역의 상호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1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의 첫 번째 주제 교육 방법의 이해는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육 방법의 개념을 통해 교육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본 정의와 본질을 확인합니다. 둘째, 교육 방법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며 역사적 전개와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교육 방법의 흐름을 이해합니다. 셋째, 교육 방법의 유형을 정리하여 다양한 방법들이 어떤 기준과 특징을 바탕으로 구분되는지를 살펴봅니다. 넷째, 교육 방법의 선정에서는 실제 수업 장면에서 교사가 교육 방법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그 기준과 원리를 논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교육 방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수업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는지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육 방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는 전략입니다. 이 개념을 더 잘 이해하려면 어원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원이요? 단어의 뿌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교육이라는 의미의 education은 라틴어의 educare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는 밖으로의 의미이고 ducare는 이끌다의 의미이지요. 따라서 교육은 학습자의 잠재력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반면 방법 메서드는 그리스어 미터 따라와 HODOS 길에서 기원하였으므로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방법은 학생 속에 있는 가능성을 밖으로 꺼내기 위해 설정된 길이라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육공학이 연결됩니다. 교육공학은 교육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계, 개발, 활용, 평가하는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교육 방법은 길이고 교육공학은 그 길을 더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하는 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첫 번째로 교육 방법의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방법의 개념은 일반적 정의, 어원적 정의, 사전적 학술적 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방법의 일반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교육의 전체 과정을 포괄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교수 방법, 수업 방법, 교수 전략 등과 같이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탐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교육 방법은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준비된 교육 내용을 실제 수업 현장에서 실행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교육 방법의 어원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원적으로 보았을 때 교육 방법은 교육과 방법의 합성어입니다. 라틴어로 교육이라는 용어는 밖으로 끌어내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학습자의 잠재적 능력을 밖으로 이끌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방법이라는 용어는 길을 따라 나아간다는 뜻을 지닙니다. 따라서 교육 방법은 학습자의 내면적 역량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교수, 학습 과정에서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학문적 정의를 통해서도 교육 방법의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방법의 사전적 학술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교육을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일로 방법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취하는 수단이나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정법모는 교육을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 과정으로 규정하면서 교육 방법은 이러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합니다. 변형계 등 학자는 교육 방법을 곧 교수 방법으로 이해하며 교사 또는 교수자가 학습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설계, 개발, 적용, 관리, 평가하는 지식과 실행력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신동 등 학자 역시 교육 방법을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과 학습 환경, 시간과 비용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일련의 설계, 개발, 적용, 관리, 평가 활동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면 교육 방법이란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 학습 목표 달성에 맞추어 설계, 개발, 적용, 관리, 평가하는 모든 활동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교육 방법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방법의 발전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또한 시대적 상황과 사상적 배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지난 학기에 학습한 교육 철학의 역사에서도 확인했듯이 각 시대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고대의 교육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대의 교육 방법은 고대 그리스 서양 문화에서 출발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화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학습자가 대화를 통해 스스로 무지를 깨닫는 과정을 중시하였으며 이를 산모가 아이를 낳는 고통에 비유하여 산파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학습자가 스스로 사고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참된 지식에 도달하도록 이끄는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중세의 교육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세의 교육 방법은 고대 그리스의 인간 중심적, 이성 중심적 사상이 쇠퇴하고 대신 신 중심, 교리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교육은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동을 신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 교육 방법은 지적 탐구보다는 종교적 가치와 교리를 주입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교육의 성격은 철저히 종교적 권위에 의해 규정되었습니다. 근대의 교육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대의 교육 방법에서는 감각적 실학주의 철학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메니우스는 기존의 언어 중심 교육을 넘어 아동의 감각적 직관을 중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세계 도회를 출간하여 세계 최초로 사파를 포함한 시각 매체 기반 교재를 제작함으로써 교육 현장에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헤르바르트는 일반 교육학을 통해 교육학을 독립적인 학문으로 정립하였습니다. 그는 형이상학에서 교육의 목적을, 심리학에서 교수 방법을 이끌어내며 지적 교육과 도덕적 교육의 조화를 강조하였고, 수업이 단순한 지식 전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습자의 인격을 감화하고 내면을 움직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세기의 교육 방법은 미국을 대표하는 실용주의 철학자, 진보주의 교육의 선구자 듀이의 교육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듀이는 실용주의 철학자이자 진보주의 교육의 선구자로 교육을 경험의 재구성 과정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는 학습자가 반성적 사고를 통해 진정한 지성을 기를 수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사고 과정에 적합한 교수 방법으로 문제 해결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학습을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실제 문제 상황 속에서 경험을 재구성하고 반성적 사고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게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교육 방법의 발전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육 방법의 유형은 학습자의 형태, 교수 학습 과정의 상호작용, 통제 방법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학습자의 형태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방법은 학자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되지만 일반적으로는 학습자의 형태, 교수, 학습 과정의 상호작용, 그리고 교수 학습 과정의 통제 방식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습자의 형태에 따른 분류에서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규모와 방식에 따라 개인적 방법, 집단적 방법, 대중적 방법으로 나뉩니다. 개인적 방법은 개인 교수, 도제제도, 독학, 인턴십과 같이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학습 경험을 쌓는 방식입니다. 집단적 방법은 소집단이나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처럼 여러 학습자가 함께 참여하는 수업 형태를 말합니다. 반면 대중적 방법은 인터넷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동시에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학습자의 형태에 따라 학습의 규모와 방법이 달라지며 학습 효과 역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교수 학습 과정의 상호작용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관계와 소통의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교사 중심 방법은 강의, 발문, 시범, 통제된 토론처럼 교사가 주도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입니다. 상호작용적 방법은 학급 토론이나 집단 토론, 팀 프로젝트, 팀 티칭처럼 교사와 학습자 혹은 학습자 상호 간의 활발한 교류를 중시합니다. 개별적 방법은 인터넷 수업이나 프로그램 학습처럼 학습자가 독립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이며, 경험적 방법은 현장 실습, 실험 실습, 역할극, 모의 실험, 게임처럼 직접적인 체험과 활동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말합니다.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라 학습은 수동적인 참여에서 능동적 탐구까지 다양한 학습 경험으로 확장됩니다. 세 번째, 3교수 학습 과정의 통제 방법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직접 교수 방법은 강의법과 같이 교사가 수업을 주도하며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간접 교수 방법은 탐구활동, 문제 해결, 발견학습처럼 학습자가 스스로 사고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즉, 간접 혼합 교수 방법은 발문법, 자기주도학습, 협동학습, 문제중심학습, 플립러닝 등과 같이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이 균형을 이루는 형태입니다.
이는 지식 전달 중심에서 학습자 주도 중심으로 이어지는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양한 학습 경험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교육 방법은 학습자의 규모,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정도, 그리고 수업의 통제 방식에 따라 유형화될 수 있으며 실제 수업에서는 이들 방법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을 이끄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교육 방법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육 방법을 선정할 때는 무엇보다도 학습자, 학습 내용, 교육 환경, 그리고 교수자의 교육관이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 방법의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 선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자는 교수학습 과정의 핵심 대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을 선정할 때에는 학습 성향, 요구와 흥미, 학습 경험, 인원수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학습 성향의 차원에서 보면 학습자는 저마다 성향이 달라 어떤 학생은 내성적이고 수동적인 반면 또 다른 학생은 외향적이고 능동적입니다. 따라서 성향에 맞추어 교수 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성적인 학습자에게는 글쓰기나 개별 과제를 통해 표현 기회를 제공하고 외향적인 학습자에게는 발표나 토론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요구와 흥미의 차원에서 보면 학습자가 가진 요구와 흥미를 파악하여 수업의 목표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에 흥미가 있는 학생에게는 음악 자료를 활용한 학습 활동을 제시하면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학습 경험의 차원에서 보면 학습자가 이미 지니고 있는 경험 수준과 배경 지식을 고려하여 내용의 난이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 실험 경험이 풍부한 학습자에게는 심화된 탐구 과제를, 경험이 부족한 학습자에게는 기초 개념 설명과 기초 실습을 먼저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넷째, 인원수의 차원에서 보면 소규모 학습 상황에서는 개별 지도나 협동학습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대규모 학급에서는 강의나 집단 지도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명 이하의 소규모 수업에서는 프로젝트 기반 협동학습이 적절하고 100명 이상의 대형 강의에서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강의식 수업이 효율적입니다. 학습 내용 중심의 교육 방법 선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내용의 특성이 교수 방법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학습 내용 중심의 교육 방법을 선정할 때에는 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지적 영역의 학습은 지식, 이해, 사고 능력을 다루므로 설명식 강의나 토론 중심 수업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역사 수업에서 사건의 인과관계를 토론으로 분석하는 활동은 사고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정의적 영역은 가치, 태도, 감정과 관련되므로 토론, 협동학습, 역할극처럼 학습자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인권 교육에서는 역할극을 통해 학습자가 타인의 입장을 체험함으로써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심동적 영역은 기능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실습, 시범, 반복 훈련이 요구됩니다. 이처럼 학습 내용의 성격에 따라 교수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술 수업에서는 직접 그림을 그려보거나 반복적인 기법 훈련을 통해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육 환경 중심의 교육 방법 선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교육 환경입니다. 교육은 특정한 물리적 심리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교육 환경 중심의 교육 방법을 선정할 때에는 물리적 환경, 심리적 사회적 환경 두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물리적 환경으로는 교수 매체의 종류, 교수 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 교실 공간과 시설의 규모 등이 있으며 이러한 조건이 교육 방법의 활용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와 빔 프로젝터가 잘 갖추어진 교실에서는 디지털 자료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수업이 가능하지만 시설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인쇄물이나 칠판 중심의 전통적 강의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심리적 사회적 환경도 중요합니다. 학습자들 간의 관계,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교실 내 수업 분위기와 같은 요인들이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력적 분위기가 형성된 교실에서는 소그룹 토론이나 프로젝트 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경쟁적이고 긴장된 분위기에서는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교수자의 교육관 중심의 교육 방법 선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자의 교육관이 교육 방법 선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교수자의 교육관 중심의 교육 방법을 선정할 때에는 교육 철학적 입장, 교수 매체 선호, 교수자의 지식과 신념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교수자가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수업 방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주의적 입장을 지닌 교수자는 지식 전달 중심의 설명식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구성주의적 입장을 가진 교수자는 탐구와 발견 중심의 수업을 지향합니다. 예를 들어 객관주의 교수자는 수학 수업에서 공식을 설명하고 문제 풀이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지만 구성주의 교수자는 학습자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탐구하도록 프로젝트형 과제를 부여합니다. 둘째, 교수 매체에 대한 선호도 역시 다릅니다. 어떤 교수자는 인쇄 자료를 중시하는 반면 또 다른 교수자는 방송이나 컴퓨터 자료를 적극 활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교수자는 교재와 칠판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반면 디지털 매체 활용을 선호하는 교수자는 온라인 학습 자료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학습자의 흥미를 유도합니다. 셋째, 교수자의 지식 수준과 신념 역시 교수 방법의 선택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교사가 익숙한 방식에 따라 설명식 교수법을 선택하거나 반대로 학습자 중심의 탐구 협동학습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에 익숙한 교수자는 온라인 협업 도구를 활용해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지도하지만 전통적 방식에 익숙한 교수자는 강의와 개별 과제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합니다. 결국 교육 방법의 선정은 단순히 교수자의 주관적 선택이나 편의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학습자의 특성, 학습 내용의 성격, 교육 환경의 조건, 교수자의 교육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고려를 통해서만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수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1장 교육 방법의 이해에서 교육 방법의 선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장 교육 방법의 이해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10분 휴식한 이후에 다시 뵙겠습니다.